두드러기를 낫게 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요,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몸에서 높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안내하는 닥터 라이블리입니다. 피부가 볼록볼록 부풀고 가렵고 밤엔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겠고 병원 가보면 약 드셔라,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니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약만 먹어야 하는 이 답답한 질환, 바로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피부과에서 수련을 받은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동시에 두드러기 환자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레지던트 4년차 때였어요. 온몸에 이유를 모를 두드러기가 매일같이 나더라고요. 제가 배운 두드러기 치료 원칙은 1번, 원인을 피하라. 2번, 원인을 못 찾겠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라 였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낫긴 하는데 약만 계속 먹으려니까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대체 왜 안 낫는 거지?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좌절감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인생 다 바쳐서 공부만 했는데 제 두드러기 하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념의 여성이었던 저는 이유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두드러기 원인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두 번째로 미국 기능학 인증이를 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원인이 분명 있을 텐데, 뭔가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약만 먹으라 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실마리를 잡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드러기 원리를 아시나요?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원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드러기 원리를 알려면 특이한 면역세포 한 가지를 알아야 해요. 바로 비만세포입니다. 현미경상에서 통통하게 보이는 세포예요. 비만세포가 특정 자극을 받으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도도 증가시켜 그 부위가 붓고 가렵고 염증 반응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알러지 물질이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이 많아지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 할랭 두드러기 같이 원인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항상 노출되는 환경적인 요인, 음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드러기에서 할 수 있는 영양 조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드러기는 음식이랑 별로 상관없다던데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 두드러기에서 피해야 할 음식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원리를 살펴봤잖아요. 원리를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두드러기를 낫게 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요, 비만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높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비만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하는 알러지원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 알러지원이 뭔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이걸 알 수 있는 검사가 마스트라는 알러지 검사입니다. 대학병원에 알러지 검사하러 가시면 혈액으로 하는 피검사가 이 검사예요. 복숭아 알러지나 새우 알러지처럼 바로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강하게 나온 물질들은 아까 말한 비만세포를 자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1번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높이는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높은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오래된 음식, 2번 발효 음식, 3번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원래 김밥 드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상온에 오래 놔둔 김밥 드신 후에 두드러기 생기신 분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바로 히스타민 때문이에요. 음식이 상온에서 오래 보관될수록 히스타민의 함유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래 놔둔 김밥을 먹었을 때만 두드러기가 생기신 거예요. 통조림 식품들도 장기 보관하게 되니 히스타민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에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도 있어요. 와인, 치즈 같은 발효 음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들 또한 히스타민을 증가시켜요. 카라기난과 같은 유화제가 대표적인데요. 아이스크림, 휘핑크림,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래 보관된 음식, 발효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검사는요. 앞에서 말한 마스트 검사와는 약간 달라요. 마스트는 빠르게 몇 시간 내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는 검사라면 이 검사는 천천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물론 이 검사는 검사의 효용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서 진단에 도움이 안 된다, 근거가 없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검사여서 저도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넣기로 결정한 건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제 환자분들 그리고 기능의학 진료를 하시는 많은 선생님의 환자분들이 이 검사에서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검사를 한번 보시면요. 빨간 막대기 보이시죠? 이건 우리 몸이 이 음식에 대한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음식을 드시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제 검사 결과인데요. 저는 유제품과 달걀에 엄청 긴 불막대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보리, 밀 같은 글루텐 포함 곡물에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검사를 해본 후에 이 음식들을 중단해 보았고요. 그랬더니 두드러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먹었을 때는 또다시 나고 먹지 않으니 다시 안 나고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검사는 사실 알러지 개념만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장벽이 약화된 장루수의 개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하는 검사예요. 이걸 다 얘기하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건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장이 약한 사람들이 이 불막대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모르실 수 있어요. 물론 하면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좋지만 하지 않으셔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와 유제품을 끊어보는 거예요. 이 검사에서 대다수의 환자분들에게 긴 불막대기를 보이는 음식이 바로 밀가루와 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두 개를 끊었는데도 증상의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달걀을 같이 중단해 보세요. 달걀은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저처럼 달걀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답니다. 중단하시는 기간은 최소 3주를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항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21일, 3주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는 음식 조절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하셔야 하는 음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마스트 검사에서 강한 양성이 나오는 음식들은 피한다. 2번,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을 피한다. 3번, 밀가루, 유제품, 일부 분들은 달걀까지 피해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드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두드러기가 염증 반응의 일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염증 반응이 심한 분들은 두드러기도 세게 먹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염증을 낮추면 두드러기를 완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드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영양 조절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관절에 좋다, 눈에 좋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메가3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염증 조절이에요. 여러분, 오메가3,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먹어줘야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몸에서 역할이 아예 달라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 항염증 작용이라고 하죠.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단에는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염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드러기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신 분들은 꼭 오메가3를 보충하셔서 염증을 줄여주셔야 해요. 들기름으로 드셔도 좋고 영양제도 좋고 특히 고기 사실 때 방목육을 사시면 오메가6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컬리플라워 등을 일컬어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는데요. 이 채소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매연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정말 중요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것이 생성될 수 있게 신호를 줍니다. 글루타치온은 재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신호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신호를 주는 게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쪄서 드시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최소화하고 좋은 성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으니까 꼭 쪄서 드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에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D에 의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조절되는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성두드러기 환자에서 비타민 D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보충을 해줬더니 두드러기가 완화된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몸에 염증을 줄여줘서 두드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정리하겠습니다. 1번 오메가3, 2번 십자가 채소, 3번 비타민 D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두드러기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인데요. 저는 화학, 생물, 의학을 다 전공했는데도 제 두드러기 하나 치료할 수 없었던 답답함 때문에 전문의를 따고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도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두드러기는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토대로 증상 완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도와줄 영양적인 방법들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채롭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